안녕하세요. 카자흐스탄인을 위한 종합한국어 6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내일입니다. 오늘 사과는 세대 차이라는 주제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님과 세대가 달라 생각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선생님, 네. 혹시 카자흐스탄에서도 세대 차이라는 표현이 있나요? 그런 표현이 없는데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conflict поколения라는데 세대 갈등입니다. 네, 세대 갈등이라는 표현은 있군요. 자, 그럼 우리 오늘 사과 세대 차이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네, 사과 세대 차이에서는 세대 관련 어휘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세대라고 하면 어떤 세대가 떠오르시나요? 네, 새로운 세대를 말하는 신세대가 대표적인 세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와 상반되는 구세대를 여러분 또 들 수 있겠습니다. 신세대라고 하면 새로운 세대에 있기 때문에 새로움을 추구하는데요. 최근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세대들도 신세대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SNS 세대도 또한 신세대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상반되는 구세대로 표현되는 세대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을 말하게 되겠죠. 네, 그런 세대들은 중년세대 또는 기성세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세대에 포함되는 세대, 또 구세대에 포함되는 세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이런 세대들은 서로 생각의 차이와 또 자라온 환경의 차이가 확연하기 때문에 세대 사이에는 갈등을 겪기도 하는데요. 이런 갈등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세대 관련 어휘를 배워봤는데 여러분은 어떤 세대에 포함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어휘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대 간에는 서로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세대 간의 성향이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앞서 배웠던 신세대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을까요? 네, 말씀 잘 하셨습니다. 신세대는 자유분방한 성향을 가지고 있겠지요. 자유분방하다라고 하면 자유롭고 거침이 없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분, 구세대는 어떤 표현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고리타분하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네. 구세대에 해당하는 성향은 고리타분하다라고 해서 고지식하고 다른 것과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들은 서로 세대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나타나는데요. 신세대는 구세대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것은 잔소리야 라고 해서 잔소리를 한다라고 하고요. 구세대가 하는 잔소리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신세대는 신세대의 행동이 예의가 없다라고 해서 버릇이 없다라는 것 표현을 여러분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성향을 가진 세대인가요? 신세대라면 자유분방하고 버릇이 없는 그런 세대일까요? 아니면 또 고리타분하고 잔소리를 많이 하는 그런 성향을 가졌을까요? 이런 세대 간은 차이가 극명하기 때문에 세대 간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세대 차이가 극명하다,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자, 다음으로는 세대 관련 어휘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대 로마의 유물에서도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어 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고대 로마의 유물에서도 버릇이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대 간에는 시각의 차이, 또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가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생각하는 것과 가치관도 차이가 있겠지요. 그래서 세대 간의 입장의 차이는 언제나 세대 간의 문제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세대가 서로가 비슷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세대와 저 세대는 정말 달라. 신세대와 구세대는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서로가 다르다고 느끼는 이질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대 간에는 이질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는 세대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세대와 관련된 어휘를 공부하셨는데요.
자, 여러분의 성향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넬리 선생님과 계속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Посмотрим теперь несколько примеров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слов, которые вы сегодня прошли. Итак, первый пример это у нас седе чай, то есть разница поколений или конфликт поколений. И пример у нас такой. 신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세대 차이는 어느 사회나 존재하다.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что разница поколений между молодым и старшим поколением есть в любом обществе. Посмотрим следующий пример. Следующее у нас слово это 해소하다, то есть снимать стресс, например, стресс를 해소하다, или разрешать какие-то проблемы или конфликты. 여러 가지 사회 갈등에서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해소해야 합니다.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необходимо разрешать проблемы, появляющиеся из-за различных общественных конфликтов. И слово у нас 금명하다, то есть быть явным, очевидным, совершенно отчетливо проявляющимся, присутствует в таком примере.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사고방식의 차이는 금명하다. То есть разница в 사고방식 это менталитет. Получается, разница в менталитете старшего и младшего поколения очевидна. Обычно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если говорят про менталитет молодого поколения, то тогда их менталитет связывается со словом 자유분방하다. 자유분방하다. То есть менталитет свободный, не стесненный никакими рамками, окрыленный, можно даже сказать. А менталитет 기성세대, то есть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обычно связывается со словом 고리 타분하다. 타분하다. 고리타бунада это старый, как заржавевший, узкий, тесный, вот в таком ракурсе. Мы приступаем с вами к изучению грамматики. И сегодня у нас грамматическая форма та-пунидзи, которая выделяет какой-то объект из нескольких, из двух или больше, или которая выделяет именно только это действие. Послушайте сначала объяснение Сон Сонсен님.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 학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듣고 이 학생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 학생은 제가 아주 잘 아는 학생인데요. 된장국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일요일마다 찜질방을 가는 것을 즐기고요. 노래방에 가면 언제나 트로트 노래를 부르는데요.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여러분, 이 학생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한국 사람이라고요? 땡, 틀렸습니다. 그럼 너무 문제가 쉽겠죠? 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학생은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케냐 학생인데요. 어때요? 여러분 예상하셨던 대답과 비슷했나요? 네. 자, 오늘 배우는 우리 다뿐이지는 여러분이 앞서 들은 것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뒷문장이 나올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자, 그러면 68쪽에 있는 예문을 보면서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68쪽의 예문입니다. 공부만 잘한다 뿐이지 성격이나 외모는 마음에 안 들어.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아주 공부를 잘하는 모양입니다. 앞서 말한 내용은 칭찬을 하고 있죠. 그런데 뒤에 말한 내용도 똑같이 칭찬인가요? 아니지요. 성격과 외모에 대해서는 마음에 안 든다라고 이야기해서 앞서 말한 내용을 인정은 하지만 뒤에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반대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다뿐이지는 여러분, 앞서 공부를 잘한다 라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성격이나 외모는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해서 앞의 문장과 반대가 되는 내용이나 또는 예상 밖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처음에 다뿐이지를 소개할 때 이야기했던 학생을 생각해보면 아까 케냐 학생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학생은 케냐 사람이어서 얼굴만 케냐 사람일 뿐이지 우리
어때요? 마음은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에서는 소문과 관련된 속담이 있는데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속담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이 속담은 소문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 없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는데요. 자, 여기서는 소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문으로만 들었다 뿐이지 사실인지 아직 잘 몰라. 자, 여러분, 소문으로 들었다라고 우리가 하면 아마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소문은 소문일 뿐이겠죠? 네, 여기서 말한 것처럼 앞에서 소문으로 들었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뒤에 그것이 사실인지 또는 사실이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앞의 내용을 인정한 것과 달리 뒤의 문장에서는 반대가 되는 상황을 이야기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68페이지에 두 사람의 대화를 그림으로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은 교재에 있는 그림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어떤 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네요. 그 배우는 어때요? 네, 얼굴이 아주 예쁘지요? 그럼 연기도 잘하나요? 아쉽게도 연기는 잘 못하는 모양입니다. 얼굴만 예쁘다 뿐이지 연기는 별로인 것 같아 라고 해서 얼굴이 예쁘다 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연기를 잘하지 못한다 라고 해서 그것은 그 배우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얼굴도 예쁘고 연기도 잘하는 그런 배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마 이 배우는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한 다뿐이지는 앞의 내용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상황이 또는 그 어떤 무언가가 아주 작은 부분일, 어떤 무언가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지만 뒤에는 반대가 되는 내용이나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럼 한넬리 선생님과 더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Посмотрим с вами примеры использования окончания 다 뿐이지. И первый пример у нас такой. 어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Ты вчера хорошо позанимался? 아니요, 어제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я вчера целый день сидя за столом, и здесь у нас вставляется выражение с окончанием 뿐이지, получается 시간만 보냈다 뿐이지, 하늘은 하나도 없어요. То есть я вчера целый день только за столом провел зря, а сделанного ничего нет. 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окончание 다 뿐이지 выражает, что только вот время провел зря. А вот ничего такого, чтобы сделать, не сделал. Посмотрим еще один пример. 어제 레포트를 모두 완성했어? Ты вчера закончил свою работу, свой доклад или рапорт? 아니, 어제 하루 종일, вставляем это выражение с этим окончанием, получается 자료만 모았다 뿐이지 정리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То есть, нет, я вчера целый день только материалы лишь собрал, а ничего так сделать особо не сделал. И мы приступаем с вами к следующей грамматической форме ки ильсуида, которая выражает то, что действие непременно свершится. Послушайте объяснение 선생님. 네, 요즘 저는 좀 걱정이 많이 있는데요. 걱정이 될 정도로 어떤 일을 잘 기억 못하고 깜빡깜빡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요즘 일도 많고 또 신경 써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모양인데요. 여러분도 혹시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회의를 잊어버려서 곤란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마 지금 저의 걱정을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우리 두 번째 문법 기일수이다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을 텐데요. 기일수이다는 부정적인 표현과 함께 사용돼서 본인의 의지, 즉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와는 관계가 없이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69페이지에 있는 우리 69페이지에 있는 예문을 보면서 다시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메모를 잘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일쑤이다. 이 문장을 보니까 지금의 제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메모를 잘 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일쑤이다. 그래서 잊어버리다 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어떤 일을 잊어버리고 싶은 일 있으신가요? 물론 그런 일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기억을 하고 싶은 일들이 더 많이 있지요. 또 아까 저와 같은 이런 고민이 있는 사람 같은데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꾸 잊어버리게 돼서 잊어버리기 일쑤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은 학생들도 아주 바쁘고 또 직장인들도 많이 바쁜데요. 바쁘다 보니까 밥을 못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싶지만 너무 바쁘면 밥을 못 먹게 되지요. 밥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을 못 먹는 것이죠. 네,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부정적인 표현을 이때도 사용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퀴즈입니다. 다음 예문을 한번 보고 여러분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을 잘 보기 일쑤이다. 여러분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일까요? 아니면 다 틀린 문장일까요? 네, 여러분 시험을 잘 보는 것은 어때요? 부정적인 일인가요? 아니겠죠? 시험을 잘 보는 것은 긍정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기일수이다는 부정적인 것과 잘 어울린다고 하였으니까 이 문장은 자,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문장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부정적인 표현으로 부정적인 표현과 잘 어울린다고 했는데요. 마지막 문장은 여러분이 69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69페이지의 그림을 보니 여기는 농구장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농구를 할 때 집중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네, 상대방이 공을 빼앗아 가겠죠. 자, 그래서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렇게 멍하니 아무런 생각 없이 서 있으면 공을 빼앗기기 일쑤니까 정신 차려. 네, 여기서도 공을 빼앗기다 라고 해서 부정적인 표현과 같이 사용됐네요. 자, 여러분 기일수이다는 부정적인 표현과 사용돼서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을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럼 한넬리 선생님과 더 연습해 보세요. Посмотрим еще пару примеров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окончания 기 일수이다. Итак, 요즘 드라마가 문제가 많아요.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у сериалов очень много проблем. 네, 시청률을 높이려고 아이들이 보면 안 되는, и мы вставляем вот предложенный вариант ответа с окончанием 기 일수이다, и получается 자극적인 장면이 나오기 일수예요. То есть, да, если они собираются повысить рейтинг просмотра, 시청률 это рейтинг просмотра, то, что появляются всякие откровенные сцены, которые нельзя смотреть детям, это совершенно естественный выход. Такой имеется в виду смысл. Посмотрим еще один пример. 요즘 연말이 어서 술자리가 많아요. Сейчас конец года, приходится много пить. И мы вставляем сюда предложенный вариант с окончанием. Получается, 그렇게 술을 자주 마시다가 건강을 해치기 일쑤예요. То есть, если вы будете часто пить, то вы обязательно себе испортите здоровье. И это выражается, вот непременное совершение действия, то есть вы обязательно себе испортите, выражается именно окончанием 기 일수예요. 저는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모르는 가수가 너무 많아서 세대 차이를 느끼곤 하는데요. 한넬리 선생님은 언제 세대 차이를 느끼시나요? 전 어린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세대 차이를 느낀 적이 있어요. 네, 그러시군요. 우리 72페이지의 그림을 보니까 세대 간의 서로 놀이 문화도 다른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에서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놀이 문화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요즘 아이들은 밖에서 놀기보다는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는 게 더 좋아해요. 우리 기성세대는 컴퓨터도 없었고 저희 세대는 컴퓨터가 생겼고 저희보다는 어린 세대는 스마트폰도 생겼어요.
네, 그런 어떤 발전의 변화로 세대 차이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 그림을 보니 인사 문화에도 차이가 있네요. 그럼 여러분 듣기를 잘 듣고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볼까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카페 이현주입니다. 요즘 세대 차이 난다는 말 하시죠? 여러분은 언제 가장 많이 느끼십니까? 오늘 라디오 카페에서는 이런 세대 차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세대 차이라는 말은 1960년대 서양 국가에서 자녀와 부모 사이에 나타난 문화 차이를 지칭하는 말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정치, 문화 등 사회가 전반적으로 빠르게 변하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가치관에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라온 환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세대 차이는 문화, 정치 분야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오늘은 최은주 씨와 장희문 씨를 초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를 가르는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라고 해서 신세대, 그에 반해 오래된 세대라고 구세대, 또는 기존 세대라고 해서 기성세대라고 합니다. 두 분은 확실하게 신세대네요. 본인들이 신세대라는 것을 느끼고 계세요? 어른들에 비해서는 저희가 신세대인데요. 저희보다 어린 애들을 보면 또 세대 차이를 느껴요. 워낙 신조어를 많이 만들어 써서 인터넷에 접속해보면 내가 이 애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 하고 진짜 고민이 돼요. 저희가 신세대는 맞는데 워낙 새로운 세대들이 빨리 자라니까 제가 신세대라는 것을 잘 못 느끼겠습니다. 정말 맞는 얘기예요. 일단 말투가 달라요. 또 요즘 유행하는 가수를 얘기하는데 솔직히 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세대 차이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를 줄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노래도 일부러 찾아 듣고 가수도 누군지 찾아보고 하니까 조금씩 이런 차이를 극복하는 것 같아요. 네, 요즘 이런 세대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기준이 바로 새로 등장한 가수들의 이름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신세대들이 너무 개인주의적이어서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만 가끔은 부러울 때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니까요. 맞아요. 요즘 세대들은 자기 일이 첫 번째고 남의 일은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보다 많이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요. 그리고 사실 세대 차이는 정작 신세대들은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본인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행동한 것인데 어른들은 버릇없다, 세대 차이 난다 그런 얘기를 하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눈을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어요. 얘기하는 사람의 반응도 볼 수 있고 내 느낌도 전할 수 있고요. 그래서 대화할 때 사람의 눈을 보는데 예전에 교육을 받은 어른들은 왜 이렇게 당돌하게 쳐다보느냐고 혼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세대 차이는 사실 가치관의 충돌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자란 사회와 문화의 차이가 가치관의 차이로 이어지고 이런 가치관의 차이가 서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야 하는 이 모든 세대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적어도 이해하려는 노력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서로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유일한 길 같아요. 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는 어떤 시대에서나 세대 차이가 났습니다.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해답은 지금 은주 씨나 희문 씨가 얘기한 것처럼 서로 인정해주고 노력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현주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듣기는 잘 들으셨나요? 한넬리 선생님, 네. 듣기에서는 세대 차이를 어떻게 설명했나요? 네, 문화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에 대해서 가치관 차이기도 하고요. 네, 가치관의 차이로 세대 간의 충돌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그럼 오늘 들은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네. 중심 5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젊은 세대, 기성 세대, 가치관 차이, 문화 차이예요. 또 중심 5회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네, 여러분 모두 문장을 만들어 보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문장을 완성해 볼까요? 세대 차이는 사실 문화 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가 자란 사회와 문화의 차이가 가치관의 차이로 이어지고 이런 가치관의 차이가 서로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반드시 문장을 만들어서 이야기해 보세요. 자, 한넬리 선생님, 그럼 이런 세대 차이의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급속한 사회 변화가 원인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군요. 그럼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극복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 문화를 자주 접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요. 또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고 그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여러분, 이제까지 저희는 세대 차이의 원인과 또 극복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꼭 이 부분을 말하기로 연습해 보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말하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은 74페이지의 읽기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설문조사의 내용은 고급에서 글을 구성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꼭 잘 읽어보시고 표현을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설문 주제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회사 내 세대 차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설문의 대상은 20, 30대 남녀 직장인입니다. 네, 설문의 내용을 여러분 살펴보면 첫 번째, 회사 내에서 세대 차이를 얼마나 느끼는가? 두 번째, 세대 차이를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 세 번째, 세대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는가?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기사문이 완성되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 30대 직장인 상당수가 회사 내에서 세대 차이를 느끼고 있으며 59%가 세대 차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글을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떤 내용을 썼습니까? 네, 이 대상을 밝혀줬죠. 그리고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지 조사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자, 20, 30대 직장인들은 직장 내에서 세대 차이를 느끼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한 취업 포털 업체가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20, 30대 직장인 1036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에서 세대 차이를 얼마나 느끼는가를 조사한 결과. 자, 이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자, 앞서 여러분 대상에 대해서는 살펴보았지요. 자,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자, 기간, 대상, 자, 그리고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직장 내에서 세대 차이를 얼마나 느끼는가 조사한 결과 가끔 느끼는 편이다가 45%로 가장 많았다고 21일 밝혔다. 네, 여러분 여기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여기서 제일 가장 많이 나타났다라는 것,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글을 구성할 때 이렇게 구성하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으로, 자, 그러면 제일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가끔 느낍니다. 얘기했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자주 느낀다, 또 거의 느끼지 않는다, 전혀 느끼지 않는다 라는 여기 순이었다 라는 것은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시작을 할 때는 어떤 조사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또 조사의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조사 기간, 대상, 그리고 결과에서는 가장 많이 나타난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또 여러분 여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니까 그 질문에 대한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나 있을 텐데요. 자, 세대 차이를 주로 느끼는 순간은 회식 등 친목 도모 행사에 대한 의견이 다를 때와 업무 방식이 다를 때가 각각 43.6%, 43.4%로 많이 차지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세대 차이니까 아무래도 어떤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겠죠. 특히 한국은 회식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도 회식은 이제 6급이니까 어떤 모임인지 알고 계시지요? 네, 회사 내에서 회사 업무가 끝난 이후에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모임인데요. 한국의 드라마에서도 보면 회식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에 대한 의견이 다를 때, 또 그리고 서로 업무를 하는 방식이 다를 때가 세대 차이를 느끼는 순간이라고 하네요. 자, 여기서도 우리 질문에 대한 결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세대 차이를 느끼는 순간은 또 누구에 따라? 성별에 따라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남성의 경우는 어떤가요? 업무 방식이 다를 때, 그리고 친목 도모에 대한 행사의 의견이 다를 때가 가장 많았다라고 하네요. 자, 여기서 많았던 반면 해서, 자, 앞에 내용인 남성의 내용과 또 뒤에 나올 여성의 내용이 서로 다른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걸 기대할 수 있겠지요. 자, 여성은 그럼 어떤가요? 친목 도모 행사에 대한 의견이 다를 때, 또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가 주로 이렇다고 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다른 차이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조사한 결과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뭐뭐런 반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세대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도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던 응답은 뭔가요? 세대 차이를 인한 스트레스가 있나요? 네. 그렇다라고 말했던 사람은 세대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려 58.7%가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 58.7%면 어때요? 절반을 넘는 숫자지요. 네, 이럴 때 절반을 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19.6%는 이직이나 퇴사를 고려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58.7% 안에서, 자, 이런 사람들 안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했더니 이 사람들은 이직, 직업을 바꿔야겠다, 회사를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네. 그리고 그럼 이제까지는 세대 차이를 느낀 적이 있는지, 또 세대 차이를 언제 느끼는지를 확인해 봤다면 지금은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것을 알아보겠는데요. 자, 세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노력한 적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어때요? 57.8%. 자, 우리 아까도 절반을 넘었죠? 자, 절반을 넘는 응답자들이 노력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13.5% 정도로 더 많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고정관념을 갖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도 64.8%나 되니까 절반이 넘는 사람이 고정관념을 갖지 않는다라고 꼽았네요. 네, 뭐뭐를 꼽는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사용했습니다.
고정관념이라고 하면 우리 한 가지 생각으로 치우쳐서 바뀌지 않는 생각을 고정관념이라고 하는데, 자, 세대 간의 어떤 저 사람은 우리 세대가 아니니까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어서는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주제, 이슈거리를 찾아서 알아둔다. 또 술자리를 통해서 대화로 극복한다. 여러 가지 이런 대답을 했는데요. 자, 이때도 마지막에 순이었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읽기에서는 우리 여러 가지 설문조사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을 배워봤는데요. 자, 쓰기에서 계속해서 설문조사에 사용하는 표현을 더 열심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쓰기는 설문조사에 사용하는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설문조사에 사용하는 표현은 고급 한국어를 사용할 때 유용하게 쓰이니까 여러분 오늘 공부를 열심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설문조사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지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 칠판에 보시는 것처럼 설문조사에는 처음에 조사의 주제를 소개하고 그 다음으로는 조사 내용과 조사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네. 또 조사 결과를 이야기한 후에 조사의 결과를 분석하는데요. 자, 그러면 한 가지씩 표현을 익혀보겠습니다. 자, 조사의 주제를 소개할 때는요, 질문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질문으로 시작하는 경우라고 하면 여러분이 글을 완성할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텐데요. 시작에서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의 흥미를 끌 때는 질문으로 글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또 흥미를 끌기도 하는데요. 조사 결과의 내용을 모두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내용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A라는 조사를 했는데 B라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의외였습니다. 아니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와 같이 여러분이 조사의 결과를 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조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상에 따라 조사의 내용도 달라질 것이고 또 조사의 결과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 조사의 대상과 함께 사용되는 표현을 살펴볼까요? 자, 무엇을 대상으로, 자, 예를 들면 20대를 대상으로, 또 카자흐스탄인을 대상으로 라는 표현을 쓰겠죠. 무엇에 대한, 여기서는 조사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어에 대한, 한류에 대한 이런 조사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사는 조사를 실시하다라고 해서 조사를 직접 한다, 조사를 실행한다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실시하다와 같은 표현들도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는 여러분 대상을 이야기를 한 후에 어떤 내용을 질문을 했는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앞서 예를 들어 말한 것처럼 카자흐스탄인을 대상으로 한류에 대해서 질문을 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조사 내용과 조사 대상이 조사 주제 소개 다음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사의 내용에 따른 결과가 나타날 텐데요. 자,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결과는 제가 앞서 말한 것 같이 뭐뭇으로 나타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조사되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인을 대상으로 한류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한류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자흐스탄인은 한류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결과를 이야기할 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서 조사의 대상을 이야기할 때 질문하다 라는 표현을 했죠.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우리 무엇을 하나요? 자, 뭐뭐라고 응답을 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들은 대상은 당연히 대답을 하겠지요. 이 대답이란 표현 대신 응답을 하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결과를 차지했다 라고 해서 많이 나타나다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조사 결과는 사실로만 나타나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분석은 글쓴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한류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한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분석을 하는 조사가 나타날 수도 있겠고요. 또는 한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결과에 대해서도 분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텐데요.
자, 이때 사용될 수 있는 표현으로는 무엇을 보여주다, 또 여러분 뭐뭐라고 생각이 되다, 또 어떤 것을 알 수 있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엔 직접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여러분 조사의 주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성의 삶의 가치관. 네, 여성의 삶은 상당히 많이 변했는데요. 여성의 삶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사 대상은 누구인가요? 네, 여러분 벌써 확인해 보셨나요? 20대부터 50대, 그리고 여성의 삶에 대한 가치관인데 여성에게 여러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아까 대상이라는 표현을 배웠죠? 자, 그래서 대상으로 무엇에 대해 여성의 삶의 가치관에 대한 조사를 아까와 같이 실시하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네요. 자, 그럼 어떤 조사였는지 우리 내용을 살펴봤으니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사 결과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우리 세대의 조사를 했기 때문에 세대 간에 조금 차이를 보일 수 있겠는데요. 조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사 결과 결혼 간, 가족 간 등 커다란 세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서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는지 사실을 서술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대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한 결과 분석을 살펴보면 시대가 변화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세대 차이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설문조사할 때 사용하는 표현을 배워보았고요. 또 우리 설문조사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여성의 삶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여러분 읽기에서도 내용이 나와 있으니 반드시 여러분도 글을 완성한 후에 읽기와 비교하여 여러분이 더 글 쓰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쓰기는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한넬리 선생님, 네. 한국에서는 급한 일이 눈앞에 닥쳤을 때 네.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네. 카자흐스탄에서도 이런 상황에 사용하는 표현이 있나요? 네, казахстан에서는 время поджимает, 아니면 время на пятки наступает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자, 여러분도 78페이지의 예문을 보면서 지금 배운 표현도 반드시 익혀보세요. 자, 오늘 사과에서는 세대 차이와 관련된 어휘를 살펴보았고요. 자, 여러분 여러 가지 표현들도 배워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어휘와 표현을 반드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빨리 오과 수업을 준비해야겠네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 오과 수업을 준비를 마치고 여러분 기다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